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이전트 스페이스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올해 구글 넥스트를 다녀와서 느꼈던 내용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열광했던 게 바로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였다. 그리고 또 하나가 BO2라는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번 넥스트에서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 네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AI 하이퍼 컴퓨터라는 인프라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 모델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버텍스 AI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에이전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이렇게 총 네 가지를 구글에서는 풀스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이퍼 컴퓨터가 어떠한 내용인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TPU 관련된 내용을 좀 보려고 해요. 앞에 보이시는 이 화면은 결국은 구글 닥스에 올라가 있는 CPU, GPU, TPU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GPU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고 TPU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도대체 이놈이 뭘 하는 건지는 잘 모르시지 않을까 싶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CPU를 보면 CPU라는 거는 레지스터라는 저장 장치가 있고요. 그 저장 장치에 있는 내용들을 ALU라는 연산 장치에다가 넣어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게 CPU예요. ALU라고 하는 것은 Arithmetic Logic Unit이라고 해서 산술 논리 연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 레지스터라는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산술 논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참이나 거짓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무언가 처리하는 이러한 내용이 CPU. 굉장히 심플해요, CPU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CPU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굉장히 화려한 고화질의 그 그래픽 쪽을 처리하기에는 좀 더 좀 부족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결국은 GPU라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GPU를 통해서 이러한 그 화려한 그래픽들을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좀 더 우리가 좀 멋지고 화려한 뭐 그러한 그림들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기술 기반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쭉 발전하다가 어, 이 AI 모델을 사용하는 지금 이런 모델들을 만드는 전문적인 그러한 그 장치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온 게 결국은 TPU입니다. TPU라는 거는 이제 그 텐서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해서 그 이 모델을 만드는 데에 최적이 된 그러한 처리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TPU를 만든 이 기술 을 가지고 있는 게 구글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구글은 이러한 그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천 기술을.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러한 하드웨어 기반에서 데이터들을 여러 지역에서 이제 서로 주고받으려면 통신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 통신 기술의 하나가 바로 이 클라우드 웬이라는 겁니다. 일단 구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광 케이블을 통해서 서로 이제 구글 내에서 데이터 처리하는데 이게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그 벤더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 AWS나 애저나 이런 서로 다른 그런 벤더에서도 이런 통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크로스 클라우드 인터커넥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온프렘과 구글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클라우드 인터커넥트라는 기능도 있죠. 그리고 서로 다른 이 두 개의 리전 간의 통신을 높여주기 위해서 크로스 사이트 인터커넥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구글 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성능도 좋고 통신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프라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인프라 베이스에서 모델을 만들겠어요. 그 모델이 결국은 제미나이 되겠죠. 그래서 제미나이 모델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미나이 요번에 이제 새로 소개한 그 버전이 제미나이 2.5 프로입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2.5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좀 이렇게 많은 세션에서 설명해 줬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이외에 비오트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이마젠 3.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최근 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지브라 스타일 뭐 그런 걸로 해서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 이미지를 만드는 거에 가장 속도가 빠르고 성능이 높게 나오는 게 이마젠 3예요. 그리고 이 이마젠 3를 이용해서 만든 그 이미지를 가지고 동영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바꿔주는 게 BO2가 되고요. 이런 것들 다 처리하는데 대략 한 4분, 5분 정도면은 하나의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이제 아레나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이 제미나이에 대한 어떤 성능을 측정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제미나이 2.5 프로가 성능이 가장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미나이들이 많이 올라가 있긴 해요. 그만큼 이제 제미나이 성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열광했던 게 비오트라고 있잖아요. 비오트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이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인데 열어놓은 걸 잠깐 볼게요. 보시면 지금 이게 어, 이 비오트를 이용해서 만든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롬프트에다가 으스스한 황혼빛에 담긴 거대한 빙하 동굴, 넓고 느린 패딩 등등등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드니까 지금 이러한 영상이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의도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이 불꽃 축제를 즐기는 그러한 영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더니 이제 이렇게 실사처럼 영상을 만들어 주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이 안드로이드 마스코트죠. 이 마스코트가 한국의 도심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그려줘 했더니 이제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심플한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동영상 만들 수 있는 이런 툴들이 비오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렇게 동영상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건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라는 거예요.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라는 거는 이러한 인프라 개념, 이런 인프라에 거기에다가 이제 모델을 직접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이 또 직접 있죠. 가지고 있고 그 모델 기반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버텍스 AI라는 것이 이 모델 가지고 여러 가지를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게 바로 버텍스 AI 가지고 있는 이 AI에 대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구글에서 에이전트 스페이스라는 걸 만들게 된 거예요. 에이전트 스페이스라는 결국은 에이전트가 놀 수 있는 스페이스,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구글 자체에 대한 어떤 제품, 에이전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 서드 파티에 대한 에이전트들도 같이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뭐 그러한 개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세비나 또는 슬랙 그리고 뭐 박스 뭐 등등등 이렇게 다양한 도큐멘트 리포지토리를 연동을 해서 이 에이전트들이 각각의 정보들을 검색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또 추론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게 에이전트 스페이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좀 아쉽게도 이 프라이빗 프리뷰라 직접적인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스킬 부스트라는 구글에서 지원하는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스킬 부스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샘플 예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좀 테스트를 해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 이전에 이제 에이전트 빌더라고 사용했던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름이 AI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바뀌게 됐어요. 이름을 보시면 이전 이름이 에이전트 빌더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AI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바뀌게 되긴 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어떤 앱을 하나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 즉 여기 만든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라는 게 이 AI 어플리케이션의 앱을 만들 때 들어간 또 다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라는 게 이 AI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앱이라는 기능에 추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없을 거예요. 현재는 지금, 그러니까 현재라는 게 오늘 날짜가 4월 20일이네요. 4월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가 앱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그 스킬부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거기서 있는 샘플 예제를 가지고 테스트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에이전트 스페이스를 하나 만들고요.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에서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되는 그러한 샘플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간단한 레그를 구성해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 검색해내는 그러한 기능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캘린더를 연동한 건데요. 이 캘린더를 연동하기 위해서 오옵스 기능을 갖고 있는 구글 오옵스 플랫폼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에서는 이 구글 오옵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오옵스로 인증을 거쳐서 캘린더에 내가 원하는 특정 날짜에 어떤 그 이벤트를 발생해서 스케줄을 잡아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사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구글 드라이브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요 점점점점 요 모양을 클릭하시면 드라이브라는 이 아이콘이 있겠죠. 그래서 드라이브를 클릭하시고 간단하게 COD라는 폴더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5개의 COD 관련된 문서들을 집어넣었습니다. 다음에 AI 어플리케이션을 검색을 하시면 이런 서비스가 나타나요. 검색창에다가 AI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AI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고 이동하시면 이렇게 Welcome to AI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첫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체크박스가 해제되어 있을 겁니다.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Continue를 진행하시면 바로 AI 어플리케이션의 홈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만들 게 데이터 스토어예요. 그래서 데이터 스토어를 클릭을 하시고 Create 데이터 스토어를 하시게 되면 간단히 데이터 스토어를 만들 수 있고요. 일단 구글 드라이브니까 그냥 드라이브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드라이브를 이제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드라이브 검색을 하시면 구글 드라이브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셀렉트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는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채우겠다. 이제 이게 지금 현재 프리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쉐어 드라이브나 쉐어드 폴더 지원된다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뭐 현재 할 건 아니고 오를 통해서 모든 그 드라이브 쪽에 있는 값을 검색하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리전은 글로벌로 그리고 이름은 간단하게 COD 드라이브 TS에서 데이터 스토어라는 내용에서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이 드라이브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인증을 거쳐야 되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이 컨피규어를 클릭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케이션별로 어떠한 인증을 거칠 것이냐라는 건데 현재는 지금 인증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비어 있는 모양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펜슬 모양 클릭하시고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구글 관련된 인증할지 또는 서드파티를 이용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현재는 구글 인증을 통해서 이 이쪽에 있는 이 데이터 스토어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인증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창을 닫으시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갈 것이고요. 여기서 리로드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create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create를 통해서 간단하게 데이터 스토어를 하나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에이전트 스페이스를 만들 겁니다. 에이전트 스페이스는 앱으로 이동하셔서 create 앱을 누르시면 이렇게 제일 첫 화면에 에이전트 스페이스가 프리뷰로 나오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실제 지금 현재 있는 콘솔에서는 아마 이 부분이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킬 부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저는 지금 요 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크리에이트를 누르신 다음에 이 앱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컴퍼니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셀렉트 티어는 단순하게 검색뿐만 아니라
어시스턴트 기능까지 추가해서 서치와 어시스턴트 두 개를 같이 진행하겠다라고 선택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를 누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연결할 드라이브. 그래서 현재는 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검색해 올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만들었던 데이터 스토어, god 드라이브 데이터 스토어라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크리에이트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앱이 만들어질 겁니다. 어, 이렇게 다 만든 거를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일단 데이터 자체가 그다음에 인덱싱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돼요. 한 대략 4분, 5분 정도 아마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4, 5분 후에 여기 있는 이 프리뷰라는 걸 클릭하셔서 이등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입력창이 나타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입력된 결과라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입력창에다 간단하게 COD를 잘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문의를 한 거였고, 거기 관련돼서 이렇게 쭉 모험과 결과 나오고, 각각의 이 내용들을 참조한 그 아까 이제 PDF죠. PDF 파일의 그 위치 정보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이러이러한 정보에서 내가 이걸 찾아냈다 라는 것들이고, 이거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다 라는 게 또 쭉 나오겠죠. 그 일부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에이전트 스페이스에서 레그를 구성한, 그래서 값을 읽어드리는 내용을 잠깐 봤었고요. 다음에는 캘린더를 연결하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캘린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데이터 스토어를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Connect Data Store라는 걸 클릭하신 다음에 New Data Store라는 걸 클릭하시면 새롭게 데이터 스토어를 만들 수 있고, 여기다가 캘린더라고 검색하시면 캘린더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선택하셔서 기본 정보들 아까처럼 입력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캘린더에 접근을 하려면 결국 이제 OOS 기능을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글의 검색 기능 위에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이 서치란 부분에다가 OOS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구글 OOS 플랫폼이라는 서비스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제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나타난 창에서 Get Start라는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이 Get Start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름 그리고 사용할 그 사용자 계정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Next를 누르시면 이렇게 오디언스 부분에 인터널로 처리할 것이냐 또는 익스터널로 처리할 것이냐 두 가지 선택 기능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인터널 선택하신 다음에 Next 그리고 컨텐트 인포메이션에서는 이제 현재 이 계정을 가지고 이제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설정할 권한된 내용을 넣는 거니까 이거를 넣어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이제 요 위에 보시면 이거는 현재 테스트하는 구글 계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는 제 개인 계정을 같이 넣어봤어요. 근데 어떤 시 동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 계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넥스트 누르시고 마지막에 이 피니시 부분에서 어그리 체크하시고 컨티뉴 크리에이트 하시면 간단하게 인증 정보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 정보가 들어갔으면 그 다음 이제 나온 화면이 이 화면이에요. 이 화면에서 Create OS Client라는 걸 클릭하셔서 간단하게 OS에 대한 내용들을 선택하시면 되고, 사용될 어플리케이션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웹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름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리다이렉트 할 그 사이트 주소는 여기는 add URI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오리진이고 하나는 요 바로 밑에 있죠. 밑에 이제 리다이렉트 URI가 쪽이 있는데 요 부분을 선택하셔서 보이시는 이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에이전트 스페이스로 이동하는 그 링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가 사용할 에이전트 스페이스의 링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타고 넘어가서 에이전트 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고 크리에이트 하시게 되면 일단 인증 정보가 마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AI 어플리케이션 만든 이 앱에서
앱에서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로 이제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러한 그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액션이라는 걸 클릭하신 다음에 애드 액션을 누르시면 내가 이제 추가할 액션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 캘린더예요. 캘린더를 선택하시고 커넥트를 누르신 다음에 다시 이 아까 만드신 구글 어스 플랫폼으로 가셔서 여기는 이 다운로드 모양 있죠. 이제 이걸 누르시면 여기서 이 커넥터로 이제 그 눌러서 나타난 창이 이 아래에 있는 창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러한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운로드 할 건 아니고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그 다음에 이 시크릿 정보를 각각 위치에 맞게끔 넣어 주시고 완료가 되셨으면 이렇게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별도로 이벤트, 이 캘린더 이벤트를 우리가 설정할 거기 때문에 이게 체크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체크하시고 마지막으로 피니시 하시면 이것도 인증 정보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액션이 이제 추가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인터그레이션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그 에이전트 스페이스에 대한 URL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동하시든 또는 카피를 해서 이동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창이 나타난 창에서 이렇게 어, 적절한 COD 설정 방법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이다 라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내용 관련돼서 차주에 화요일 3시에 미팅을 잡아줘. 지금 이제 차주라는 개념을 과연 이 AI가 인식할 것인가 라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차주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4월 22일이라고 바로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3시라고 잡혔네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기본적인 거는 현재 자기 자신의 그 계정 정보밖에 안 나타나요. 여기다가 제 개인 계정 정보를 같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고 시간이 디폴트가 30초예요. 이것을 60초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어슬라이즈를 누르시면 이제 연결된 계정으로 다시 인증을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인증을 거친 다음에 여기 모양이 샌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샌드로 바뀌면 결국은 이 정보가 캘린더에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면 캘린더 이렇게 22일에 COD 설정 관련해서 3시부터 4시까지 일정이 잡혔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포함된 참석자는 주최자 바로 이제 이 특랩 할 때 스킬부스트 할 때 사용됐던 그 계정이고 이거는 이제 제 계정이 되겠죠. 우선 두 개가 추가돼서 미팅이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이 이메일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서 다시 크리에이트 하신 다음에 이메일 관련된 정보들 아까 같은 방법으로 해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시크릿 두 개 설정하시고 샌드 이메일 두 번 체크하신 다음에 피니시 하시고 그리고 슈디 관련 미팅 참석자인 조용히님에게 슈디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조윤기님이라는 이 분의 계정, 그러니까 이메일 정보가 없잖아요. 이메일 정보가 없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알아서 잡아주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 이제 수정하시면 되겠죠. 수정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COD 미팅 하게 됐으니까 그 관련 자료를 같이 보내줄 수 있나 테스트 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현재 창에는 보신 것처럼 이제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첨부 기능 없고 단순 메일 정도만 보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에 대한 사용법을 좀 익혀봤고요. 이게 지금 모든 기능들이 다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보다 좀 더 복잡한 내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 플로우라는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